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년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의 마감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확고부동한 주전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영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실망스러웠던 1대1 무승부, 2014-201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부진에 대한 책임론을 손흥민 선수에게 씌운 영국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고, 이와 더불어서 일부 영국 현지의 토트넘 팬들이 첼시에서 갑작스럽게 방출 명단에 오르게 된 라힘 스털링을 영입하고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토트넘 내부 사정에 정통한 런던 거주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강력한 발언으로 손흥민 선수를 두둔하며 여러 정보를 전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영국 언론 보도와 현지 팬들의 반응, 그리고 폴 오키프의 발언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 손흥민 선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팀들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를 정면 비판한 영국 매체 풋볼 365의 보도 내용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빅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내릴 배짱이 있느냐는 보도인데요. 데이브 티크너 기자의 개인 의견을 통해 쓰여진 이 기사는 토트넘 허스퍼가 올 시즌 경기력 개선을 위해서는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그에 준하는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손흥민 선수를 주전에서 빼야 한다, 벤치로 내려야 한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의견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시즌의 아찔한 낙관주의와 흥분 이후에 축구의 본무대는 결국에는 실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낙관주의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상황으로 시즌을 맞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시즌 시작했을 때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팀이 바로 토트넘이다라고 하면서 프리시즌의 기대감이 일거에 사라진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게 됩니다.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자격이 없다라는 외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특히 선수단 내에 어떤 비판의 대상이 있느냐에 대해서 비록 본인의 토트넘 데뷔전에서 기회를 몇 번 놓쳤다고 하더라도 새로 온 선수,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선수 도미닉 솔랑케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다만 잔소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는 유망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아쉬웠고 그로 인해 득점이 연결되지 못하고 성공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를 비난하진 않겠다. 왜냐? 두 선수는 모두 최소한 적어도 젊은 선수로서 커리어의 궤적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거나 최소한 희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두둔하며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의 커리어, 최전방이 위치라는 것을 떠나서 팀을 대표하는 최전선에 있는 선수라는 의미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상승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제 꺾이고 있다, 하향세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 토트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선수였지만 이제는 과거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은 더 이상 벤치로 내려갈 수 없는 존재로는 여겨질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34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아시안컵 출전으로 인해 3경기에 결장했고 대회 이후 복귀한 첫 경기만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외에는 팀 명단에서 가장 먼저 선발 선수로 이름을 올렸죠. 34번의 선발 출전 중 1시간 미만으로 뛴 경기는 뉴캐슬전의 58분으로 이미 승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교체됐던 것이 유일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많은 기회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어떤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출전 시간을 기록하지 못했다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948분을 뛰었다고 했고 데안 쿨세스키가 그 다음 부상으로 많은 시간을 결장했음에도 제임스 매디슨이 3위에 올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의 다방면적인 공격을 위한 완벽한 옵션이긴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어야 한다. 확고부동한 주전, 나머지 파트너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모든 상대팀을 상대로 또 모든 조건에서 선발로 나설 자격이 없다라고 데이브 티크너 기자가 개인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토트넘의 하룻밤 실망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레스터 시티전 한 경기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올 여름에 각 구단이 팔아야 할 선수 리스트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 물론 연장 옵션 1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고 앞으로는 더 가격이 낮아지거나 매각할
시작할 때의 효과라든지 또 앞으로의 경기력이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면서 리빌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다소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넣었지만 그중 거의 절반의 득점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개막 10경기에서 나왔던 환상적인 골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활약이 크지 않았다. 특히 아시안컵 이후 15경기에서 5골을 넣는데 그쳤고 특히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무득점으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는 2득점 2도움에 그쳤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성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바로 이번 여름에 합류한 윌슨 오도베르를 에버튼과의 경기에 주전으로 뛰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 오도베르 선수가 본래 주 포지션이 공미 내지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 선수와 겹치는 영역이지만 오른쪽 측면으로도 뛸 수 있고 또 실제로 오른쪽 측면에 뛰게 하기 위해 데려온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티크너 기자는 존슨 내지 쿨루세스키 기존의 다른 선수들을 쓰면서도 오도베르를 함께 쓰고 손흥민 선수를 내리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전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만 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다음 상대팀 2라운드 상대팀의 상황과 정체성에도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토트넘은 시즌 홈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0대3의 완패를 당하면서 또 부상 선수도 많고 또 애슐리 영의 최근의 문제로 인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주전급 라이트백이 한 명도 없는 채 나설 에버튼을 토트넘이 상대하게 되는데 물론 이 경기는 에버튼의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기회를 손흥민 선수에게 주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은 빠르고 까다롭고 드리블이 좋은 새로운 영입 윙어 오도베르 젊은 피에게 기회, 그 선수가 반짝반짝 빛나는 자신의 실력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조금 손쉬운 경기에서 새로운 선수를 투입해서 기회를 주면서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축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빼고 대신 윌슨 오도베르를 선발 출전해야 한다라는 말은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일주일이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가 끝난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 상할 수밖에 없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이 보도 이후 사실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실제 일부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좀 실망감과 아쉬움과 대체자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명단 제외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통보받은 라힘 스털링이 공개적으로 이 상황을 이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미 팀과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게다가 엔조 마레스카 감독, 첼시의 새 감독이 직접 스털링에 대해서 그가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다른 유형의 윙어를 선호한다, 간단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이유, 그가 자신의 경기 계획에 없다라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스털링 선수는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적을 또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맨체스터 시티에 뛰던 시절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주전 경기에서 밀려가던 그 시점에 토트넘과 연결되기도 했던 스털링이었거든요. 또한 스털링 역시 첼시를 떠나서 지금 옮기고 싶어하는 팀은 다시 잉글랜드 대표로 뛰고 싶은 의지 속에 프리미어리그 팀이 유력하고,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이 위치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 중에서 보강이 필요한 팀이 어디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지금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이후에 조금 배제하면서 스털링을 데려오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리 브룩스라는 이 팬은 토트넘이 임대 패키지를 시도해서라도 첼시로부터 스털링을 빨리 데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선수는 충분히 공격 포인트 15개는 고정해줄 수 있는 선수 아니냐. 특히 포스테콜 감독의 플레이에 좀 맞는 윙어일 수 있고 또 과소평가된 선수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동조하면서 사무라이 THFC라는 팬, 이 사람이 이제 사무라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본 쪽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 프로필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나 존슨보다 스털링이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윙어의 새로운 주전으로 스털링을 써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 코멘트들이 토트넘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또 토트넘과 관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에이전트 폴 오키프의 계정에다가 폴 오키프를 향해서 남긴 메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 오키프가 이 의견에 대한 답을, 본인의 생각을 내놓았는데
나는 어떤 점에서도 손흥민 선수보다 스털링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 그에 대해서 또 사무라이 THFC라는 팬이 또 반박을 하게 됩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서 좋은 경기를 했던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스트라이커 역할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스털링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윙어라는 순수한 그 측면에서의 역할만 놓고 보자면 100% 스털링이 손흥민 선수보다 나은 선수 아니냐, 더 나은 윙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폴 오키프는 지금 한 경기 갖고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냐, 손흥민 선수는 스털링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준 자체가 다른 디퍼런트 레벨의 선수다.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떠나서 축구력 전반적인 면, 축구 지능과 경기 운영 능력과 다양한 면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와 스털링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준이 아니라고까지 강하게 폴 오키프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자 역시 계속해서 반박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몇 년 전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무라이 THFC는 몇 년 전의 경기력이었다면 나도 스털링보다 손흥민 선수가 낫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심지어 지난 시즌에도 우리가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 안에서 윙어로 뛸 때는 정말 본인의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 보지 않았느냐. 최소한 스털링은 측면에서 뛸 때 공을 문전으로 투입하기 위해 한 명을 제치고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조금 억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전술 체제에서는 저희가 변형 전술 변화를 주장한 것처럼 사이드에 뛰는 윙 플레이어는 측면 사이드라인을 밟고 뛰면서 정말 윙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사이드에서 공을 넘겨주는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 역할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자신의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는 스털링이 왼쪽 측면을 맞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이 팬의 반응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선수 수준에 대한 얘기는 폴 오키프의 말을 저도 동의하고, 경기력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더 낫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폴 오키프는 그에 굴하지 않고, 그러면 왜 펩 가르디올라가 그렇게 뛰어난 스털링을 맨시티에서 내보냈고 또 지금 첼시는 왜 스털링을 내보내려고 하냐. 결국에 이제 마레스카 감독도 맨시티의 수석 코치 출신으로서 또 스털링을 아는 인물로서, 스털링이라는 선수가 사실 이런 빠른 속도와 윙플레이가 있긴 하지만 축구 경기 운영 전반에 걸친 이 축구력은 분명히 떨어지는 선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이 사무라이 THFC라는 팬은 토트넘의 골수 팬인데, 손흥민 선수를 본인도 지지하고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32세의 시점인 지금에 와서는 예전만 못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면서, 심지어 베일이 32살일 때보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첼시에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주전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본다. 맨유 정도인데 맨유에서도 간신히 주전이 될 수 있을 정도니까 우리는 다른 윙어를 주전급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건데, 그에 대해서 폴 오키프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너의 아젠다 조금은 이상하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엘리트 선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첼시의 선수단 상황과 또 첼시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폴 오키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털링에 대해 내가 간단히 얘기해줄게. 만약 지금 시점에 스털링이 시장에 나온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지금 이적 시장에 토트넘 구단에서 매각하겠다고 하고 본인도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고자 영입을 하고자 움직일 팀들이 줄을 서 있을 그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스털링은 지금 시장에 나왔는데 그만한 반응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지금 시점에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됐다, 정말 이 의견을 토트넘 내부에서나 포스코 감독도 동의를 하면서 우리 스털링 사고 손흥민 선수 내보내자, 이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떤 팀들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지금 스털링이 나온다고 할 때 말씀드린 유럽 대항전 진출권 팀에서 스털링을 원할 팀은 손흥민 선수를 내보낸다는 가정하에 토트넘밖에 없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꾸준히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왔던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물론 지금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손흥민 선수를 원할 이유가 없었지만 거기에 훌리한 알바레스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알바레스 선수가 맨시티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백업 자원으로만 뛰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결국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무려 8,200만 파운드의 기록적인 이적료로 떠났거든요. 그러자 맨시티가 혼란의 백업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는데, 두 명을 후보에 올려놓고 있다고 디 애슬레틱의 맨시티 담당 기자, 맨시티 관련 소식 1티어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샘리 기자가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전혀 아닌, 과장된 뉴스가 아니라는 건데, 일본 대표 선수인 셀틱의 후루아시 쿄고가 맨시티가 지켜보고 있는 선수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 후루아시는 확고한 그 백업 자리라도 만족할 수 있는 29세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대의 선수들은 사실 백업 자리를 위해서 이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높은 무대를 가고 싶어하는 후루아시가
맨시티에서 뛸 수 있다면 당연히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다른 젊은 공격수 알바레스도 처음 데려왔을 때는 혼란의 백업 자리라도 어리니까 점차 조금씩 기회를 받으면서 뛰면서 성장하는 자리를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바레스가 생각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큰 선수가 되면서 떠난 상황이 됐잖아요. 후루아시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린 유망 공격수를 데려와서 백업 자원으로 쓰겠다. 물론 그 선수도 뛰어난 수준의 선수겠죠. 어쨌든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맨시티가 자유계약으로 바르셀로나로 떠났던 일카이 균도안이 바르셀로나와의 좀 불화를 겪으면서 지금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선수를 또 데려올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현재 맨시티의 움직임은 꼭 어린 잠재력이 큰 선수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완성되어 있는 선수도 이적료가 크게 들지 않고 또 연봉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데려올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균도안 정도 나이대 선수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협의가 쉽다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영입이 순조롭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데려올 거라는 것이고, 후루아시든 다른 어린 공격수든 그 선수들보다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됐고 이미 과르디올라 감독이 과거에 영입을 추진했었던, 본인이 호감을 갖고 있고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맨시티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맨시티가 첼시와의 첫 경기 콜란 선수도 골을 넣었고 또 코바치치가 골을 하면서 승리했는데, 코바치치를 첼시에서 데려온 결정도 어떻게 보면 맨시티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견이 없고 열려있고 또 나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더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2선에 배치한 형태였는데 두 선수 모두 측면이나 또 한 칸 내려간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혼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저 2선의 모든 자리를 뛸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더더욱 혼란과 더불어 정말 엄청난 결정력을 갖춘 전방의 무기를 갖게 되는데, 지금 바르셀로나로부터 일카이 균도안을 자유계약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지금 나온 상태라면 가장 먼저 달려들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파의 레앙 선수를 데려오려고 8천만 유로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팀이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인 여력이 많은 팀은 아니거든요. 다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라리가 개막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건재를 과시하긴 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왼쪽 측면 공격수인 페란 토레스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피냐 역시 전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하다면 내보내고 좀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선수 역시 저 만만치 않은 돈이 들 선수인데, 물론 이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도 내보낼 생각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적료에 대한 협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때의 얘기인데, 연봉에 대해서 조금 손흥민 선수에 대해 협의를 하면서 아시아 스폰서십이 또 따라올 수 있는 계약이 손흥민 선수 계약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당장 엄청난 득점력을 보일 수 있는 검증된 선수이자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수익까지 보장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지금 꾸준히 매년 매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한국 선수,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우회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설이 나오지 않는 것은 토트넘이 팔 생각이 없기 때문인데, 토트넘이 팔 생각이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또 손흥민 선수 본인도 개인적으로 이적을 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최전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영입하면서 스타성과 또 경기력 모두 올라오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도 기존에 조금은 아쉬웠던, 좋긴 하지만 변화시키고 있는 자원들을 정리하면서 충분히 새로운 젊은 공격수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고자 하는 움직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리버풀이 슬롯 감독 체제에서 디오고 조타를 최전방 가짜 9번으로 기용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고 있는데, 누니에스도 이적설이 돌았었고 학포 선수도 실질적으로는 최전방을 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리에 쓰기 위해 데려올 수 있다. 살라도 사우디 이적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루이스 디아스조차도 사실은 상황만 된다면 이 선수를 매각할 의지가 결코 없지 않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시장에 나오면 리버풀도 움직일 수 있는 팀이고, 그 외에 당연히 공격 라인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선수가 필요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그나브리나 또 앞으로 은퇴가 얼마 머지않은 밀러, 이런 선수들을 대체할 공격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유벤투스는 키에사 선수가 올여름에 이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시장에 나온다면 움직일 수 있는 팀이고, 음바페가 떠난 이후 새로운 공격 자원을 찾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역시 손흥민 선수는 전방과 측면을 모두 오가는 음바페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 모든 팀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적지 않은 연봉을 줘야
보여야 하겠지만 충분히 아시아 기업과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수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정말 시장에 내놓고 팔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팀들이 달려들 거란 얘기죠. 즉 스털링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가치와 활용도와 전반적인 부분들이 더 높다라고 폴 오키프 기자는 손흥민 내보내고 스털링 영입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오도베르 선수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토트넘의 주전 공격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토트넘이 최근에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오도베르가 우측면 공격수로 미니게임을 하면서 날카로운 득점력을 보였던 그런 장면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는 손흥민 왼쪽, 오도베르 오른쪽, 그리고 솔랑키가 최전방에 서는 형태의 공격이 구성이 될 텐데, 이번 경기만큼은 저희가 조금 의견을 낸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벌려서 뛰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솔랑키와 근거리에서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뛰어야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 8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에 토트넘이 홈 개막전으로 에버튼과 경기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 경기가 있기까지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 어떤 플레이를 펼치게 될지,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과 또 경기 분석, 현재 독점적인 정보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